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을 때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선우 의원은.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되게 이렇게 참으면서 저희가 막 상황 같은 거를 막 받아볼 수 있는 데서 뭐 속보든 뭐든 막 이런 걸 서로 막 다 받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기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한 줄 치는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막 전달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막 좋은 거예요. 이게 흐름이 좋은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거의 뭐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구나 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막 입으로 막 튀어나올 것처럼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뭐 산불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조금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나름 그래도 표정을 감춘다고 감췄는데 잘 안 돼가지고 선배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막 왔어요. 화면에 잡히는데 웃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었어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 시민 모두의 염원이 달려있던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키운 건 국민의힘이지만 키우다 보니까 결론이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우는 사람, 웃는 사람 네. 그 마음은 다 가지각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강선우 의원한테 이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연한 질문인데 얼마큼 기뻤냐. 보통 그러면 이제 나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무죄라는 결론은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 막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근데 정말 초현실 같았고, 이게 막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막 다 막 이렇게 확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근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가 판결문이 드러났거든요.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판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검사 이름만 보세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쓰여 있는 거니까. 오민재, 박종현, 송중구, 유민종, 이마랑, 서성광, 신기창, 박종현, 김지혜, 장재정, 유재현. 선거법 재판 받고 오셨잖아요, 요리 마차님. 네. 검사 2명이에요, 1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저 무죄라는 곳에만 시선이 가 있었는데 검사가 10명이나? 이게 저 지금 화면에 그 검사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 사건 때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선거법 사건 이럴 일이냐고요. 아니 뭐 판결문을 봐도 아셨겠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고 분노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1심, 2심에 나와 있는 검사들 이름 보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대로라면 이 1심 검사, 2심 검사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 감정으로는 그냥 법정 구속이라도 시켜야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놈들이에요.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판결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니들 조작했다.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판결문이 한 100쪽 정도 되는데 100쪽 중에 30쪽 정도가 그러니까 공소장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근데 판결문에는 공소장 첨부 안 하거든요. 공소장의 요지를 판결문 네. 중간에 인용을 하는 거지. 그랬었죠. 근데 왜 판결문을 첨부를 했냐면 그 2심 판사가 분명히 검사들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공소장 변경해라. 너희들이 공소한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다. 공소장 변경해라고 몇 번에 거듭 지시를 했는데도 똑같은 공소장을 다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화가 난 거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1심 그 공소장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또 쪽팔린 줄도 모르고 항소하잖아요. 그 항소하는 게 저희들 일이니까.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로 자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렇지 아니한지 내지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랑은 좀 상관이 없는 일까지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맞아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정말 요만한 거 하나까지. 야, 1심 네. 판사놈들아 이렇게 판결하는 거야.
반박하려면 해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렇게 지금 판사 네. 그러니까 검사 이름이 박제된 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성 이재용 사건하고 비슷한 규모다. 1심에서는요 12명이었고요. 2심에는 10명이고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야, 그 이재명 대표가 그랬었잖아요. 이 힘으로 산불. 그러니까 산불도 난 거. 해야 네. 되고 사실은 국력 낭비다 이게. 네. 전세 사기나 아, 좀 잡지.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런 거거든요. 뭐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나 김진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 못 믿어 하실 것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중요해요. 진중권 같은 사람들 왜 나와가지고 뭐 조국 가고 이재명 대표 가고 이럴 때 야, 진보에서도 저렇게 말한다는 이야기 써먹었던 것좀 똑같습니다. 우리가 써먹는 논리는 정규재, 이재명의 무죄가 확인되었다. 내가 확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기 때문에. 보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규재 씨는 원래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정규재 씨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보수 농객이라고 부를 만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논리랄까 이게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더구만. 우리가 정규재가 박근혜를 편들고 박근혜를 인터뷰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이런 사람들이 보수라고 느낄 정도더만. 특히 이 정부가 뭐가 문제인지 여기 한마디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갖다 대는 검찰의 횡포가 제도적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정부는 이 짓을 무려 3년을 끌어왔다. 검사를 정치에 끌어넣는 비열한 방식이다. 자, 조갑재, 이재명 2심 모두 무죄 적중. 요 조갑재 또 작심 발언.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사실 정규재나 조갑재는 아마 사실 이런 사람들 몇 명 제외하고 나면 보수 농객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냥 네. 그거 유튜버지. 맞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요즘 뭐 자기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논리 갖추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뒤에 농객이라고 붙이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네. 그 네이밍이 붙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물론 우리와는 다른 방향성으로 그리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긴 했으나 그 논리 자체는 그래 알겠는데라는 네. 게 된다는 건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군대도 안 간 대통령이 계엄을 내렸다.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거예요. 윤석열은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이 수도 없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당선까지 됐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을 들이밀면 윤석열은 당선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요.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건데. 근데 어제 그 권성동이가 이재명 대표 무죄 판사 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판사들 명단 이름을 부르는데요. 노상원 수첩에 있는 대상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뭐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들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고 느끼는 판결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싹 부르는 거야. 뭐 이런 집단이 다 있어요.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면.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권성동이 그 판결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우리법 의원회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권성동이 무죄 준 것도 우리법 의원회거든.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꾸 이제 뭐만 하면 우리법 연구에 들먹이는데 그 전체 판사들 보수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정말 소수만 하고 있는 그 우리법 연구회를 가져다가 맨날 그렇게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법 의원회는 이미 해체된 지 오래됐고요. 근데 그 정계선 판사가 그 사법시험 합격했을 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초심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초심을 안 바꿉니다. 왜 법이 왜 특정 기득권의 것이어야만 하느냐. 법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초심을 유지하자고 만든 게 우리법연구회니까 우리법연구회를 막 악마화시키고 이러는 건 저들의 그냥 카르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 사건으로 봐도 이루어져야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대법원에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없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는 방식이 있어서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되고 산불 이야기로 잠깐만 가볼게요. 지금 오늘까지 산불이 28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26분이 노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까지. 어떻게? 피해로 따져도 역대 최대 피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사망한 사람만 28명이지만
갇혀 있거나 묶여 있어서 이렇게 도망가지 못했던 동물들 생각해 보면 그러네. 진짜 어마무시한 생명들이 이번에 맞아요. 다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많은 분들이 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그 동물을 좀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현장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우리 집에 소가 4마리였는데 아유. 2마리는 화상으로 다 죽었고 예. 나머지 2마리도 화상이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살아는 있는데 보내줘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모르겠다. 선뜻 용기가 안 나겠죠. 그리고 네. 트럭이 서 있기는 한데 그냥 탁 손만 갖다 대면 주저앉을 만큼 그냥 다 탔다. 그렇죠. 완전히 다 탔다. 그렇게 현장 상황 말로도 글로도 전해주시고 또 뭐 사진으로도 전해주시고 그러는데 못 읽고 못 보겠더라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예산 논란 있잖아요. 예. 민주당 예산을 깎았다는 완전 거짓말인데다가 네. 아까 이 전 방송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재난 대비로 있고요. 네. 나머지 예비비가 또 있어요. 네.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 게 저자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지금 여러 군데 돌았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재민들 위로하고 이 장면들을 보면 이 다음 장면 같은 거 보면 그런 느낌 들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죠.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정치인이에요. 네. 방법을 찾는 거고 어제 제일 감동이었던 건 집이 타버려서 이 집을 다시 이제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재명 말씀에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 그러려고 세금 내는 거다 이야기에 또 한 번 감동 먹었었고요. 그리고 저 노란 자켓으로 입고 간 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게 왜 이재명 도지사 때 생각나게 하는. 맞죠. 네. 이번에도 여전히 그 임시 쉘터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여전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재단이 일어난 곳이 경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자체장들이 다른 네트워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전라도 쪽 그 지자체 연결해가지고 그쪽은 지금 그 쉘터가 지금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빨리 수급해서 먼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해결을 바로 현장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거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몇 천억 있어봤자 그게 그 이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닿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당장 자야 될 곳, 먹을 물, 입을 옷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행정 인력이 약간의 아이디어만 동원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 체계를 우선 쭉 알아야 되고 지자체끼리 뭐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머릿속에 그렇죠. 다 이제 예. 학습이 돼 있어야지 그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건 거죠. 지난번에 그 항공 참사 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리를 쫙쫙쫙 하고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고 그러면 부처는 뭐를 가져와야 되고 이거 부족하면은 A, B, C, D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오히려 대표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세요. 그 그렇죠. 공무원들께. 그러니까 그런 맵이 이렇게 다 있으신 건 거예요. 그 행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남다르신 거예요. 그 현장 가가지고 딱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듣자마자 이거 뭐 필요한지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부족할 때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뭘 제안할 수가 있는지 뭘 제시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맞죠. 네. 구조를 아니까. 예, 저번에 예. 그 전라북도 수재 났을 때 맞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수재민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알고 있는 거. 이거 다른 군에도 있잖아. 그때 참 아마 그게 아마 천막인가 그랬을 예, 텐데 그때도 쉘터 바로 가져오라고. 맞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재밌는 짤에도 그 영상 몇 개를 준비해 봤었는데 여러분 있죠. 이재명 대표가 경상북도 안동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를 가면 홀대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글을 보냈더라고요. 네. 언론들이 말초적으로 쓰는 홀대받은 이게 자기만. 본질이 아니고 현장에 가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반긴다고 해요. 예. 근데 어저께 내가 한겨레 사이트 들어가서 쌍욕 나왔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옷으로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음. 영상. 이렇게 클릭수를 올려야만 되는가. 이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환대받고 황인영 받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게 메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거의 없어. 경북에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다만 이런 거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난 대선에 가장 무릎을 치고 했던 게 뭐냐면 지난 대선은 줄리 논쟁으로 진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게 뭐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행정 천재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심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마누라가 과연 옛날에 뭐 했네가 주제가 되면 이재명의 그 천재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 현장 경험으로 산불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하더라 얘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옷으로 치고 지나간 사람이 되면 자극적으로 해.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사람 막 경상북도 뭐 영남은 안 되겠네부터 맞아요. 지역 감정이 발동이 되면요 제일 불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는데 그게 사실 국민 감정이 하나 돼서 와 이재명이 안동 가서도 저렇게 지지를 받는구나 막 이런 게 보여져야 막 이재명 지금 진짜 환호받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탁 쫓아버리는 분위기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호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다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위해가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근데 또 이재명 대표의 성정상 보면은 가서 막 그 고생하시는 분들 악수하고 위로하고 싶지 막 1m 반경 내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호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건 정말 맞아요. 네. 네. 여러분 계곡 정비할 때 그거 있잖아요. 리더가 나서서 리더의 그 크기로 이거 내가 책임질게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대신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판 보는 건 리더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데 딱 가서 보면서 저런 상황에 야 국민의힘 사람들 있잖아요. 예비비도 있고 재난 대책비도 있는데 돈을 안 쓰면서 그 지랄 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예산 깎아가지고 뭘 못했대 이런 소리를 여당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쪽에 가면 산불 난 지역에 가면 다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인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옆에 그 지역에 도지사 시장들 있어요. 군수 막 있는데 이재명한테 이제 네. 불만을 터뜨리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강선 의원을 위한 코너였어요. 왜냐하면 막 이런 주제를 막 2시간 이야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넣고